네, XRP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는 특별한 변동성보다는 현재 이렇게 하락 이후에 삼중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제 합의 기대감들이 주말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큰폭의 하락세 이후 혼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지금 현재 정말 불안감을 계속 일으킨 요인이고, 이동성이 감소되면 결국에는 위험자산 시장의 충격파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온 부분이 이 지금 현재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국내 증시까지 연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바로 셧다운 해법에 대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최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국민이 직접 보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 시 셧다운이 종결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뭔가 합의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이 셧다운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국내 이 미군에 있는 그 급여조차도 이제 내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좀 다른 거를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 연원 총재마저도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저소득층의 붕괴 직전에 있다. 이 4,200만 명이 결국에는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소비에 특히 10%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주요 경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고용도 10월 달에 좋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되어야 될 이런 CPI라든지 PPI, 그 고용 지표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게 되려면 거의 이제 11월 중순에서 그리고 다음 달 중순을 넘어서야 이제 발표가 될까 말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에 레포 그리고 역레포 같은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TG 잔고도 증가하면서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XRP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결국에는 기존에 강한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걸 좀 더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이 정고점에 대한 이 거래량, 그리고 기존에 다시 한 번에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였잖아요. 근데 요 지점들을 최근에 이탈을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 위로 돌려놓으려는 이제 저항의 움직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리플이 이제 이런 셧다운들이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돼버리면 저는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 박스 위로 돌려놓는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위로 돌려놔야 다시 한 번에 기존의 매물대 쪽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에 이 박스 상단부가 한 3,680원 정도 됩니다. 이 3,680원 부분 위로 돌려놓으면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음 주 내에서 셧다운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오늘 제가 방금 얘기 드린 3중 바닥 이후에 기존에 다시 한번 박스 안착 이후 3,680원까지는 안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보면서 좀 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봉 차트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항상 지금 보이시는 구간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이 주황색이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 이 기준선을 이제 추세를 이탈했을 때 여기 보이시면 이 지점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맞고 두 차례나 반등을 보였던 그런 역사적인 리플의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시면 이 기준선을 이탈하고 지금 하한선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 지금 하한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쵸?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을 이탈하고 하한선 부근에서 반등 한번 나오고 기준선 터치하고 저항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존의 이 리플의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하한선을 터치하면 기준선까지는 일단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 구간까지 최대 보이시면 4,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게 보시면 지금 미국 셧다운이 40일이어서 공항부터 미군 기지까지 녹다운이다. 그래서 항공편이 매일 뭐 수천 편씩 취소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경쟁하는 것 때문에 이 국민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전체적인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셧다운이 마무리될 건데 그건 누구의 승자로 될 것인가가 이게 좀 초점이겠죠. 과연 트럼프가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 트럼프의 레임덕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겠죠. 그러면 이 크립토 시장에 가장 밀어주는 정책이 또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XRP 비트코인이 좀 올랐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강화가 되면 레임덕이 좀 더 빠르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 자산에서 좀 약간의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이 위험 자산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굿뉴스도 있고 배드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좀 좋은 뉴스에 샀다가 갑자기 뭐 배드뉴스 나오고 갑자기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정말 괴로워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위험 자산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세팅 값을 제가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기간 조정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이 기간 조정을 감수한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파일코인 업비트에서 지금 파일코인 정말 최근에 정말 강한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고 이렇게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여기 사두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지금 이 파일코인도 제가 최근에도 비공식 공유방에 들어오신 분에게도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흰색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 확률적으로 반등을 한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 지표값의 단점은 기간 조정 형태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익률은 최대 맥시멈 거의 140%까지 어마무지한 반등 양상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 140%짜리 이런 파동을. 근데 이제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물릴 확률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알고 있는 리게팅 컴퓨팅 한번 볼까요? 테슬라도 좋습니다. 테슬라도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물량을 모았을 때 남들이 다 포기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기회적인 부분들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3월, 4월, 5월 이렇게 매집을 해놨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한 1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도 동일하게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써있잖아요. 비트코인.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위험 자산에서 내가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좀 파동을 좀 크게 먹으면 우리가 단타에 1위 하지 않고 단타 잘해도 한번 잘못 실수하면 크게 손실 보잖아요. 네. 단타를 복리로 하더라도 가끔씩은 비중을 너무 크게 사가지고 잃어버리면 이게 복리가 오히려 큰 데미지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 지금 리플도 없으신 분들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확률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패턴상 지금 구간이 제일 싼 구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리플을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정 매수가 지금 사도 되는데 비중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접근하신 분들 축하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더리움 써있죠. 이더리움도 이런 구간에서 네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자, 이게 실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더리움 써있잖아요. 바이 시그널 나온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리플이 파동이 이제 다시 지금부터 나오게 되면은 60%의 파동이 충분히 또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최근에 리게팅 컴퓨팅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 리게팅 컴퓨팅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리게팅 컴퓨팅 클릭해서 보면 네 결국에는 자 여기서 매도 사인 들었죠. 여기서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려오잖아요. 흰색 구름지에 쌓는 게 가장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두이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이런 구간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총이 특히 높은 시총이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 시총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치가 있고 모두가 ETF뿐만 아니라 자금들이 담는 그런 자금들의 조정에 나왔을 때가 기회였다라는 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 현재 이렇게 흰색 구름존에서 나와 있는 코인들은 많은데요. 100%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증을 해주셔야 초대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면서 차분히 좀 따라오다가 손발에 잘 맞으면 그때부터 금액을 좀 늘리면서 가시면 복리적인 좀 효과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돈그릇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1000억, 뭐 2조, 10조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여기다가 10만원, 100만원 매수해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금액 하지 마시고 이게 적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나는 뭐 자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잘 맞으면 계속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같이 힘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나스닥이랑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나스닥이 좀 내려오면서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패턴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이렇게 한쪽이 올라오면 조정을 받고 한쪽 올라갔어요. 그죠? 이 당시 때도 그랬잖아요. 21년도, 22년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올라오면 또 조정을 받고 또 나스닥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정해관계로 움직이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될 때는 또 내려오고 또 비트코인은 올라오는 20년도부터 현재 5년까지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키 맞추기를 진행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쯤 전후로 양적 긴축이 12월 1일 마무리되고 나서 양적 완화로 전개가 되면서 다시 한 번에 유동성이 올라오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좀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그래도 최근에 설명드렸는데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마이너스 10%의 가능성은 조금 확률이 좀 다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행보 양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그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20년도 그리고 08년도 이런 데미지가 컸던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실업과 소비주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좀 설명드렸던 저소득층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분명히 좀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XRP와 뭔 상관이냐는데 XRP도 상관이 있죠.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위험 자산의 이 큰 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XRP에 대한 호재들이 너무 좋았던 게 많았던 건데 아직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셧다운과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후반의 형태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RP 코인 홀더분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진 시나리오대로 좀 대응을 하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